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40초만요. 40초보다 감사합니다. 게임보다 국어 수업이 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 아니요. 이거 한 판 이겨가지고 뭐 인생이 바뀌니? 바뀌진 않는데요. 제 점수가 더 낮아요. 그 점수 뭐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좀 오래 할것 같아요. 자, 보자. 안 돼. 져라. 안 돼요. 접어져라. 거의 다 이겨. 성 하나 터져라. 중앙탑 터져라. 자, 볼게. 다음 보면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합니다. 건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 그냥 자연에 노출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야. 한국에서 뭐랑 비슷해? 고추를 말리는 형태가 뭐라고? 흡사하대. 흡사하다는 얘기 뭐야? 비슷하다는 얘기지. 설명하면 뭐라고? 유출하다. 그치? 근데 결과가 없는데요? 뭘 추론한 게 아닌데요? 하지마. 어쨌거나 유사하면 유추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체리는 꾸준히 갈피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넣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큰 그 뭐냐 포크라고 하면 뭐야? 그것도 뭐라고 키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이렇게 계속 섞어주거든? 골고루 마르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고, 여기 되게 중요해. 오케이. 체리가 최적의 상태의 수분이 몇이냐면 12.5%야. 이거는 습식법에서 당연히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쌀의 최적의 상태의 12.5%까지 다 말려버리면서 뻥튀기가 돼버리고. 이것도 잘 컨트롤 해야겠지? 자, 2, 3주간 말리는 거, 공통점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이 공통점이라는 건 뭐냐면 습식법과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체리는 12.5%에서 2, 3주를 말린대, 보통은. 이게 공통점인 거고, 근데 햇볕이 약해. 그럼 더 말려야겠지. 그치? 습도가 높으면 더 말려야겠지. 물기가 많다는 얘기니까 12.5%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말려야 돼. 그럼 어디? 다른 지역에서는 4주를 말리는 것도 있고. 그치? 그리고 규모가 큰 농장은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햇볕에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말리는 배도 있대. 그러면 얘는 햇볕보다 훨씬 더 세게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어? 단축되겠어? 단축되겠지. 그치? 이런 차이점이 있는 곳도 있다는 거야. 보통은 이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쓰인 표현 방법은 비교와 대조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연하지. 건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커피가 굉장히 중요하고,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치? 우리 그냥 쌀이 부서지기 쉬워, 뻥튀기가 부서지기 쉬워. 뻥튀기가 부서지기 쉽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에 뭐가? 아까 전에 습도가 높아지면 뭐 쌀에 뭐 인다고 그랬어? 벌레 꼬인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말려야 되는데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40대 이상들을 위한 게임이 뭐야? 게임이면 게임이지, 나이대 게임 있나? 자, 볼게.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4일로에다가 저장한다. 다시 포인트. 여기 지금 습직에서는 보관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진행하거든? 근데 얘는 저장소에 보관을 한 뒤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해요. 또 기계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지? 건식법에서는 기계를 적게 사용한다고 그랬지? 안 쓴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자, 생두가 뭐였지? 그 체리의 껍질? 아이, 껍질? 아니에요. 씨앗. 씨앗. 껍질은 버려야 돼, 나중에. 씨앗. 사과야. 그냥 사과라고 생각해. 뭐 먹어? 사과는 씨앗을 안 먹는 거. 씨앗을 먹는 게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래. 얘는 껍질이나 과육이라고 하죠. 우리 먹는 부분이 과육이야. 그러니까 그 과일의 고기? 이런 뜻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 자, 포대에 담습니다. 자,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됩니다. 그치? 뭐라고? 값이 싸? 왜? 차연에 그냥 말렸으니까. 기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으니까 싸게 된다.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딱 들어봐도 알겠지만 봐봐, 남미 쪽이거든?
잘 사니 브라질? 축구는 잘해. 근데 엄청 잘 나가는 나라는 아니야. 그 브라질 예전에 그거 뭐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경제 위기오고 막 그랬었거든. 이디오피아 딱 들어봐도 뭔가 바짝 좀 미안한 얘기지만 빼짝 마르고 검은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자, 이 IT 말할 것도 없고 파라과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어떤 거야? 돈이 많이 드는 습식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건식법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치? 자,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아까지도 건식법을 사용한다. 이게 지금 봐봐. 여기서도 예를 들어갔지 않았지? 근데 뭐가 들어갔어? 브라질, 에티오피아, IT, 파라과이. 이거 뭐야? 구체적으로 나라를 제시한 거잖아. 설명문은 뭐야? 예시라는 거지. 잡아줘야지. 자, 습식법 가봅시다. 습식법은 특별히 구현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얘는 그냥 대놓고 기계로 때려 붓습니다. 그렇다고 얘도 그러면 햇볕을 쓰지 않느냐? 그게 또 아니야. 그러니까 또 좀 헷갈리는데 주로 기계와 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자,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훼손율도 적어. 그러니까 뭐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됩니다. 뭐를? 원두를 만들 때야. 자, 잘 들어야 돼. 습식법을 통해서 가공하는 거는 생두야. 생두가 이렇게 가공되면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가 된다는 거야. 여기도 되게 오해가 많았어요. 애들이. 습식법에서 원두를 가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 정확히 말하면 원두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생두를 가공해서 이걸 만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도 문맥상 좀 이상하지 사실. 그럼 여기서 뭐지? 건식법하고 습식법. 그래서 건식법보다는 표현 썼잖아. 비교와 대조. 그치? 그래서 계속 보면 알겠지만 비교 대조가 아니라 비교와 대조. 그러니까 세트로 나와야 돼. 자,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뭐야? 그치? 체리 있는 거 당연히 똑같은 거고 여기까지 똑같아. 잘 여는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들을 선별했지. 아까 뭐로 선별했어? 키로 막 했었지, 그치?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합니다. 당연한 거지, 그치? 껍질과 과육 제거하면 뭐가 나와? 씨앗을 뭐라고 한다고? 생두가 나온다고, 그치? 자,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치? 선별 작업하자마자 그냥 딱 떼버린다고. 아까 전에 뭐라고? 사일로에 집어넣고 있다가 분리하거든? 약간 뭐라 그럴까? 발효하고 나서 하는 느낌인데 여기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떼버린다고. 슬슬 여기서 앞에 거랑 비교가 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됩니다. 생두가 분리되지? 그치? 자,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생두가 손상되면 돼, 안 돼? 그럼 두더지가 다 파먹은 고구마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체리를 수확할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계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루틴이 있으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가는데 건식법은 어떨까? 햇볕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빨래 마르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지? 밖에다 말리면 언제 마를지 모르잖아. 여름엔 바싹 마르는데 겨울엔 어때? 늦게 마르겠지? 근데 건조기에다 돌리면 똑같이 언제든 똑같잖아, 그치? 그런 거지. 자,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자, 2차 분류 과정인데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있는 과육, 그러니까 아까 분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벗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생두는 다시 한번 한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물 많이 쓰지? 그치?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고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가 됩니다. 여기 이제 과정, 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거 나머지 무슨 과정이야? 봐가지고 앞에서도 지금 과정이 나왔었지. 자,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됩니다. 용해가 뭐야? 녹는 거지? 과학 시간에 배웠지? 그럼 얘네들 녹아야지 당연히. 껍질이랑, 그치? 녹아야 뭐가 제대로 된 게 남아? 제대로 된 생두가 나오겠지, 그치? 자, 발효할 때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24시간에서 36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24시간에서 6시간. 이게 뭔데?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24시간에서 36시간 인데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망만이 남는데 패치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구나. 볼게.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미끈미끈하다는 거지. 근데 잘 알겠지만 커피 원두는 미끌미끌하니? 미끌미끌하지 않아. 그치? 자, 그런 정도. 자, 다음.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번 세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생두는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몇 퍼센트? 37%. 많은 거 적은 거. 적은 거 아닐까? 이상적인 게 12.5라고 그랬잖아. 건식에서도 마찬가지였지. 근데 습식은 이거 37%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낮춰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햇빛도 써. 이것도 중요한 거야. 드라이기도 써. 근데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야? 햇볕을 많이 쓰니까 건식. 드라이어를 근데 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건식에서 드라이어를 써. 근데 얘는 건식일 땐 햇볕을, 습식일 땐 드라이어를 더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습식에서는 건식과 달리 드라이어를 사용한다. 그럼 앞에 있는 분은 놓치고 여기만 읽잖아? 그럼 그렇게 보여.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읽어야 돼.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햇볕에서 마를 때는 이렇게 됐고, 자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판에는 돗자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치?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말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8일에서 열흘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대. 자, 우리 비교해볼게. 자, 건식에서 말리는 시간. 평균 2, 3주. 많이 걸리면 4주. 습식은 8일에서 10일. 8일에서 11일은 뭐야? 일주일 좀 넘는 거다. 훨씬 빠르지. 비교, 대조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사용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거대한 커피 농장이야. 아까 뭐라고 그랬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그랬지? 근데 햇볕을 하려고 있을 거야? 아니죠. 드라이어가 필요하겠지. 자,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이 쌓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라고 해.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습식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커피고, 습식법을 만들어진 커피는 막이 형성돼. 파치먼트라는. 그럼 니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건식법은 파치먼트가 없나요? 없어. 그래서 습식법을 모두 마친 커피의 이름을 파치먼트 커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식법에는 저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건식법에 대해서 파치먼트란 말 얘기 없었잖아. 그러면서 애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예전에. 없어! 그랬더니 왜요? 아니 어느 정도 비슷한데 조금 더 안 생겨요? 나도 몰라! 그래 없잖아! 그러고 막 그렇게 수업했던 기억이 나. 자 볼게. 다음.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을 합니다. 이 큐어가 뜻이 뭐냐 원래 치료하다 이런 뜻이지, 그치? 여기서 이제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저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막이 제거돼요. 다 되는데 눈으로는 간주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을 기계를 사용해서 솎아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마지막에 최고의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이 큐어링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큐어링을 하면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럼 아무래도 건식법보다는 습식법에서 나온 애들이 더 높은 등급이 되겠지. 그치? 원두 뭔지 알지?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분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 아직도 흰색이네? 큐어링을 거쳐도 흰색이야. 얘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들이 로스팅이랑 큐어링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 풀다 보면. 그러면 안 돼. 큐어링은 말 그대로 깔끔한 상태로 치료해 놓은 거야. 그치? 자, 그렇게 되는데 생두에서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뭐로 탄생해? 원두. 이거 실컷 읽고 나서 생두하고 원두 구분 못하는 애들 한 진짜 70~80%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읽다 보면. 다 되는 거고. 자, 로스팅이란 생두를 12에서 20분간 섭씨 180에서 250도로 볶아.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의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 뭐라고? 그럼 여기서 로스팅이란 뭐라고 했지? 설명 한번 뭐야? 정의. 그치? 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보여야 돼. 그럼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우리 불량식품에 되면서 뽑기인데 이거 있잖아. 그 우리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달고나 그거 생각하면 돼. 자, 연상시킨대. 이것도 뭐야? 비슷하다는 얘기네. 유추. 보이지, 그치? 자, 그런 거고 설탕을 새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놓으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우리 설탕이랑 똑같지? 그치? 그게 바로 캐러멜화고 이 캐러멜화를 거쳤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게 된 거야? 갈색으로 변한 거야. 우리 설탕도 우리 흰색인데 구우면 어떻게 돼? 섭씨 180에서 250도에서 볶아봐. 당연히 카라멜이나 갈색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습니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에서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뀝니다.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원두 엄청나게 만들어서도 로스팅에 따라서 또 다른 커피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왜일까? 수출국이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잖아. 그리고 또 뭐야? 그 지역 사람 뒤에 나오는데 지역에 소비하는 나라들 사람들의 입맛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한번 만들어봐 하고 주는 거야. 어차피 커피를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는 생산하는 애들보다 좀 잘 살 확률이 높거든. 그치? 그래서 자,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 이기도 하지만 브라질을 제외, 이것도 대박이다. 봐봐.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은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어. 볼게. 이것도 문제도 되게 잘 나와. 자, 브라질, 에티오피아, 아이티, 파라과이산, 아라비카는 그러면 아까 나온 것처럼 얘네들은 로스팅 기술이 없겠지? 로스팅은 그 습식법만 하는 거예요. 습식법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브라질 얘네들은 뭐야? 번식법 사용하는 나라니까 못 사는 나라잖아. 그럼 얘네들 로스팅 기술이 아무래도 없겠지? 맞아? 네. 아니라고. 브라질은 제외. 살벌하지 않네, 그리? 쓱 읽으면 쓱쓱쓱 지나가면 다 박살난다니까, 진짜. 얘네들 전부 다 공통점 뭐야? 남미 애들. 건식법 썼잖아. 근데 브라질은 있네? 못 사는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브라질만. 유일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선 그래. 그래서. 브라질만. 그러니까 너네들 읽을 때 그냥 쓱 읽어버리면 만 이분법도 해. 건식법 못 사는 나라야? 거기 브라질에 있어? 그럼 로스팅 없겠네? 이래버리면 또 문제 틀리는 거야. 재밌지?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막 이렇게 연구한 거라기보다는 그 막 여러 해 너네 문국고 선배들을 거치면서 자꾸 시비 거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기출 문제들을 보면 아니 이게 말이 되고 봤더니 이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초반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달 형태로 수업을 했는데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본인이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재밌지? 수업 듣는 그래도 보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 로스팅은 마찬가지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으로 방수 추출을 합니다. 그치?
뭐 드립커피나 에스프레소. 그럼 너네 이제 커피숍 가서 얘기하는 거지. 야 이거 먹어보니까는 커피 원두를 드립 형태로 로스팅했나 봐. 있어 보이지 않니? 여자친구랑 가거나 남자친구랑 갔을 때 한마디 툭 던지면 너 커피 좀 알아? 그러면은 뭐 아니 뭐 우리 집에서 예전부터 커피에 관심이 좀 많았어. 여기서 툭 전문어 3개만 쓰면 끝난다니까? 그냥 아는 척하는 거. 그치? 자 마지막! 세계에서 하루 소비되는 커피 양이 무려 225억 잔. 인간이 물을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나요? 자, 일단 읽기 개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얘네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이옥설 잘못된 것도 빨리 고쳐라. 그리고 수필이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 유추. 그치, 이옥설에서 아까 행랑책 이런 거 나왔던 거. 커피 이야기는 당연히 설명문이고 사실적 일기가 되겠고, 그치? 가공법 뭐하고? 그 습식하고 습식과 번식, 그치? 그거 잡아주면 돼. 여기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거는 좀 재밌다, 그치? 이거 한번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체리는 뭐야? 열매야? 생두는 씨앗이야? 이거 제가 로스팅 한 개 원두야. 이거 구분 못하는 애들 엄청 많다 나중에. 봐봐 시험 기간 다 됐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질 거야. 그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